안녕하세요. 혹시 눈에 보이지도 않는 아주 작은 원자 하나하나를 어떻게 볼 수 있을까 궁금해 본 적 없으세요? 오늘은 바로 그 원자들의 세상을 들여다보는 아주 특별한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. 자, 오늘 우리가 함께 떠날 여정은 이렇습니다. 먼저 이온으로 어떻게 표면을 탐색하는지 그 기본 원리부터 알아볼 거고요. 그리고 나선 저에너지의 이온 산란 ISS와 러더퍼드 후방 산란 RBS라는 두 가지 핵심 기술을 자세히 파헤쳐 볼 거예요. 이 둘이 뭐가 다른지 비교도 해보고 마지막엔 이 기술들이 실제 산업 현장에서 어떻게 쓰이는지 아주 흥미로운 예시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. 네, 다시 처럼 질문으로 돌아와서 도대체 보이지 않는 것을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? 이게 사실 표면과학자들이 항상 마주하는 가장 큰 숙제거든요. 우리가 보려는 세상은 너무너무 작아서 일반적인 방법으로는 절대 볼 수가 없으니까요. 한번 상상해 보세요. 세상에서 제일 좋은 현미경으로도 안 보이는데 거기에 원자가 있다는 걸 증명해야 하는 거예요. 정말 막막하죠? 그래서 과학자들이 정말 기가 막힌 아이디어를 떠올렸습니다. 바로 원자 당구입니다. 정말 재밌는 비유죠. 우리가 당구 칠 때 흰 공으로 다른 공을 딱 쳤을 때 튕겨나가는 걸 보고 원래 공들이 어떻게 있었는지 짐작할 수 있잖아요. 똑같아요. 이온이라는 아주 작은 당구공을 표면에 쏴서 원자랑 부딪히게 하는 거예요. 그리고 그 이온이 어떤 각도로 또 얼마나 에너지를 잃고 튕겨나오는지를 분석하면 아, 여기엔 이런 원자가 있었구나 하고 알아낼 수 있는 거죠. 정말 간단하면서도 강력한 원리랍니다. 그럼 우리의 첫 번째 도구를 만나볼까요? 바로 저에너지 이온 산란, 줄여서 ISS라고 부릅니다. 이 기술의 가장 큰 특징은요, 딱 한 가지만 기억하시면 돼요. 바로 물질의 가장 바깥쪽, 정말 딱 첫 번째 원자층만 본다는 겁니다. 왜 그럴 수 있을까요? 이름에 힌트가 있어요. 바로 낮은 에너지를 쓰기 때문인데요. 에너지가 약한 이유는 물질 깊숙이 파고들 힘이 없어요. 마치 물 위로 돌멩이를 살짝 던지면 물수제비처럼 표면에서만 통통 튀는 것과 같죠? 근데 이게 다가 아니에요. ISS가 표면만 보는 데에는 훨씬 더 결정적인 비밀이 숨어 있습니다. 그 비밀은 바로 이온 중성화라는 현상이에요. 이게 뭐냐면요. 이온이 혹시라도 첫 번째 층을 뚫고 그 아래로 들어가는 순간 주변에 있는 전자들한테 자기가 가진 전하를 빼앗겨 버려요. 그럼 그냥 평범한 중성 원자가 되는 거죠. 우리 탐지기는 전하를 가진 이온만 볼 수 있거든요. 그러니까 이온이 딱 한 겹만 들어가도 갑자기 투명 망토를 쓴 것처럼 우리 눈에 안 보이게 되는 거예요. 이 그림이 좀 복잡해 보일 수 있는데요. 핵심은 아주 간단합니다. 이온이 표면 바로 아래로 들어가는 순간 오제 중성화 같은 현상 때문에 거의 100% 확률로 중성이 되어버려서 우리 탐지기에서 사라진다는 뜻이에요. 그래서 결과적으로 우리는 오직 가장 바깥쪽 표면에서 딱 한 번 부딪히고 튕겨나온 운 좋은 이온들만 볼 수 있게 되는 거죠. ISS가 완벽한 표면 전문가인 이유, 이제 아시겠죠? 자, 그럼 이제 두 번째 도구를 만나보겠습니다. ISS가 표면을 살짝 훑어보는 현미경이었다면 러더퍼드 후방 산란, RBS는 물질 속을 깊숙이 들여다보는 엑스레이 같다고 할 수 있어요. RTS의 핵심 키워드는 바로 높은 에너지입니다. ISS랑은 비교도 안 될 정도로 수백 배에서 수천 배나 더 강력한 에너지를 가진 이온을 사용하거든요. 그러니까 이온들이 원자들 사이를 그냥 뚫고 깊숙이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. 에너지가 워낙 세니까. 아까 말했던 중성화 현상도 거의 일어나지 않고요. 덕분에 표면 아래에 여러 겹으로 쌓여있는 얇은 막들의 구조까지도 훤히 들여다볼 수 있게 되는 거죠. 그럼 RBS는 우리에게 뭘 알려줄까요? 정말 많은 걸 알려줍니다. 예를 들면 이 반도체 칩 위에 코팅된 막의 두께는 정확히 얼마일까? 그 아래에는 또 어떤 물질이 숨어 있을까? 원자들이 얼마나 가지런히 배열되어 있을까? 혹시 불량은 없을까? 심지어는 표면에 붙어있는 불순물 원자가 정확히 어디에 자리 잡고 있을까? 하는 것까지 정말 속속들이 알려주는 거죠. 네, 지금까지 두 가지 기술을 살펴봤는데요. 이제 좀 감이 오시죠? 하나는 표면을 보고, 하나는 속을 보고. 마치 돋보기와 CT 스캔처럼 완전히 다른 시각을 제공하는 두 도구인 셈이죠. 그럼 이제 이 둘을 나란히 놓고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. 이 표를 보시면 차이가 한눈에 들어오죠? 모든 차이는 첫 번째 줄, 이온 에너지에서 시작돼요. ISS는 에너지가 낮으니까 딱 맨 바깥 원자층만 볼 수 있고 RBS는 에너지가 어마어마하게 높으니까 수 마이크로미터 깊이까지 뚫고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.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주요 용도도 달라지죠.
ISS는 지금 당장 내 눈앞에 이 표면에 뭐가 있지? 라는 질문에 답을 주고요. RBS는 이 물질은 깊이에 따라서 어떤 성분들로 이루어져 있지? 라는 질문에 답을 주는 겁니다. 이 모든 게 바로 이온 중성화가 얼마나 잘 일어나느냐에 달려있는 거고요. 자, 이제 이론적인 얘기는 이쯤 하고요. 이 똑똑한 기술들이 실제로 우리 세상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지 한번 볼까요? 우리 산업에 정말 중요한 촉매라는 물질에 대한 이야기입니다. 과학자들에게 한 가지 풀리지 않는 수수께끼가 있었어요. 촉매를 만들 때 핵심 역할하는 몰리브데넘이라는 물질을 스펀지처럼 구멍이 숭숭 뚫린 지지체에 뿌려주거든요. 근데 이 몰리브데넘이 지지체의 바깥쪽부터 덮일까요? 아니면 구멍 속 안쪽부터 채워질까요? 이걸 알아내는 게 더 효율적인 촉매를 만드는 데 아주 중요했습니다. 그래서 과학자들은 ISS와 RBS 이 두 가지 도구를 동시에 사용해서 시간에 따라 몰리브데넘 신호가 어떻게 변하는지 지켜봤습니다. 이 그래프가 바로 그 결과인데요. 정말 예상치 못한 반전이 숨어 있었어요. 자, 데이터가 들려주는 이야기를 한번 들어볼까요? 정말 놀랍게도 두 기술의 대답이 완전히 달랐어요. 먼저 동그라미로 표시된 RBS 신호를 보세요. 시작하자마자 신호가 수직으로 치솟죠. 깊은 곳을 보는 RBS 신호가 이렇다는 건 몰리브데넘이 지지체 구멍 속으로 순식간에 쫙 스며들었다는 뜻이에요. 그런데 네모로 표시된 ISS 신호는 어때요? 아주 느릿느릿 몇 시간이 지나서야 겨우 올라오죠. 이건 가장 바깥쪽 표면은 한참 뒤에나 덮인다는 얘기거든요. 이 두 가지 사실을 합치면 어떤 결론이 나올까요? 네, 바로 촉매가 안에서부터 밖으로 만들어진다는 놀라운 사실입니다. 만약 우리가 RBS나 IS 둘 중 하나만 썼다면 어땠을까요? 아마 진실의 절반밖에 보지 못하고 잘못된 결론을 내렸을지도 몰라요. 하지만 이렇게 서로 다른 시각을 가진 두 기술을 함께 사용했더니 비로소 촉매가 만들어지는 과정 전체를 완벽하게 이해할 수 있게 된 거죠. 오늘 우리는 이온 산란이라는 아주 특별한 눈으로 원자의 세계를 엿보는 방법을 알아봤습니다. 우리가 매일 쓰는 스마트폰 속 반도체부터 미래의 신소재까지 이 모든 기술이 바로 이런 보이지 않는 표면에서 시작됩니다. 이 미지의 세계를 탐험하는 인류의 여정은 이제 시작일 뿐이에요. 다음엔 또 어떤 보이지 않는 원자의 비밀이 우리 미래를 바꿀 열쇠가 될까요?